아니 이거를 아니 서울신문은 욕을 좀 바가지로 쳐먹어도 될 것 같아. 아니 이거 보십시오. 아이 광고가 엄청 그지 같네. 이거 뭐야. 안되겠다, 네이버로 봐야겠다. 이게 뭐야 이게. 8년 만에 골프채 잡은. 그지 같네, 그지 같아. 8년 만에 골프채 잡은. 네이버로 볼게요. 아 그지같이. 서울신문 거 어딨어, 서울신문. 포털에다가 걸어놨을 텐데. 서울신문, 서울신문, 서울신문. 조세일보 말고 서울신문. 서울신문 아까 분명히 봤는데. 여기 있다. 아, 여기엔 또 없네? 여기에만 있나? 자, 이거는 좀 기사 좀 에바 아니에요? 뭐 이렇게까지 해야 돼? 여기 보시면 참, 뭐 이렇게까지 할 일인가 싶기도 하고요. 이거를 굳이 뭐 저는 사실 잘 이해되지 않아요. 예. 윤석열 대통령과 트럼프 당선인의 프로필을 비교를 하면서 심지어 MBTI까지 여기다 걸어놨어. 성격, 화끈한 편, 원칙주의자. 개 같은 소리 하지 말라 그래. 뭔 소리야? 죄송합니다. 너무 흥분했나? 죄송합니다. 아침부터 너무 흥분했나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너무 너무 흥분했네요. 여러분들도 커피 내리고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골프 치는 거 그래 뭐 외교를 위해서 미국 정상이 바뀌었기 때문에 새로운 미국 대통령과 어쨌든 딜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그 현안들을 또 국제 외교 뭐 경제 현안들을 또 국가를 위해서 논의해야 되는 대통령 입장에서는 골프 연습할 수 있죠. 저 그렇게 봐요. 그거 뭐 나쁘다는 게 아니야. 근데 저는 뭐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을 정도로 어 상당히 공을 들였다. 이 공들인 기사거든요. MBTI까지 실어놓을 정도면 공들인 거잖아. 그래서 그래도 또 열심히 쓰신 기사니까 제가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제가 뭐 이 기자분들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 뭐 발제를 기자가 하기도 하지만 데스크에서 오더 내려서 쓰기도 하죠. 그래서 골프 광인 트럼프 당선인과 골프 외교를 염두에 둔 행보라는 해석이 나온다. 험한 말을 하지 않으려고 하지만 왜 험한 말이 일단 나오느냐. 조선일보가 2021년에 냈던 기사를 보면 문재인 지지도 리얼미터에서 36%인가 37% 나왔다고 지랄하면서 레임덕이라고 운운했던 거를 비교를 해보자면 지금 이런 기사가 나올 타이밍이냐? 솔직한 얘기로 좀 솔직해집시다. 솔직하고 냉정해집시다. 한미 정상 새로운 케미에 쏠릴 눈? 장난치나? 열심히들 산다 진짜. 제 진심으로. 아니 뭐 당연히 써야 될 기사이고 필요한 기사일 수 있죠. 각자의 판단은 다른 겁니다. 근데 17% 에? 이제 뭐 15%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높을 텐데 그렇게 기사가 나오면 이제 그런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면 아니 나는 20%를 가지고도 이미 언론들이 대서특필해서 대통령의 국정기조에 대한 변화를 요구하는 것이 급선무이지 대통령을 띄워주거나 대통령을 올려치기 하는 기사들이 필요한가요? 그게 국민들을 대변하는 언론의 자세인가? 라는 생각이 일단 들었고요.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언론사들도 다 그 세금 받아먹고 뭐 정부로부터 광고비, 협찬 이런 거 받기 때문에 필요한 거 알아요. 정부 예산을 받아먹는 언론사들의 생리를 모르는 것은 아니나 중요한 거는 저는 이런 기사는 지금 이 시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보는 거고 국민들의 민심에 더 기름만
부을 뿐이라는 거죠. 아니 심지어 조선일보도 제가 아까 보니까 이분들이 이 골프 기사를요 굉장히 대서특필을 해놨어요. 조선일보 기사도 좀 볼까요? 여러분들 궁금해하실까봐 지면 기사를 보여드리면 이것도 뭐 저기에 걸리나? 그건 잘 모르겠네. 인터넷 기사는 괜찮지 않나요? 일면에다 실어놨어. 봅시다. 이거 오늘 일면이거든요? 골프 연습 시작한 윤 대통령, 트럼프 2기 대응 기구 가동. 아니, 저한테 최소한 그렇게 이제 그 강변할 수 있죠. 야, 대통령이 바뀌었는데 국가 정상이 미국 대통령의 어떤 외교에 대비하느라고 골프 연습하는 게 나쁜 거야? 누가 나쁘다 그랬어? 이렇게까지 대서특필할 만한 일이 아니라는 얘기를 하는 거지. 이거 조선일보 일면이에요. 그리고 얘네들은 서울신문은 아예 이렇게까지 둘을 그래픽으로 만들어서 MBTI까지 실어놨어. 뭐 연예인이냐? 이러니까 언론이 한심하다는 얘기를 듣는 겁니다. 저는 언론을 악마화하는 거를 굉장히 지향하는 사람이거든요. 저는 제가 현업 저도 제가 비록 비정규직으로 17년을 있었다 하더라도 그렇다 하더라도 세상이 나를 어떻게 판단하든 이 회사가 나를 어떻게 자존심에 상처를 주고 비정규직이다 보니 그들의 원어브댐으로 현실적으로 인식하지 않고 뭐 계약에서의 어떤 불리함을 요구하거나 언론 노동자로서의 어떤 권한이나 권리 자체를 보장받지 못했던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내가 언론인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면서 살아온 사람이 아니에요. 주는 대로 읽었던 적도 있지만 때론 비겁했지만 그 안에 있었던 나의 문제의식이 달라지진 않거든요. 참 내 스스로 한심하다 생각한 적도 있고 그래서 이제 세상 밖에 나오게 된 거잖아요. 제 의견과 제 주장을 열심히 펼치고 있는 지금 이 시기에서는 언론들을 무자비하게 탄압하는 것도 싫고 기레기라는 표현 자체도 기자들을 깎아내리기 위한 표현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그렇게 맞득잖아 했지만 중요한 건 기레기라는 표현이 등장할 만한 배경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언론사가 알아서 잘하면 됩니다. 기자들이 잘하면 되고요. 언론인의 역할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아다르고 어다르기도 하고 과거에는 이랬고 지금은 이랬고 비교가 되잖아요. 그죠? 제가 정확하게 언제냐 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것도 다시 소개를 해드려야 되겠네. 아까 토마토에서 제가 언급했던 내용인데 자 우리 한번 쳐봅시다. 자 볼게요. 문재인 레임덕 문재인 지지율 레임덕 이렇게 치면 여기 보이시죠? 맨 앞에 나와 있는 기사 보이시죠? 조선일보예요. 자 이거 봅시다. 아니 검색하면 다 나와. 지지율 30%대 문 대통령 레임덕 부정평가 55% 넘는 순간 무너진다. 야 지금 윤석열 부정이 75야 75. 장난치냐? 좀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좀 최소한 부끄러움을 알아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먹고 살려고 하다 보니까 언론도 까야 되고 기성 언론도 좀 기레기라고 평가를 해야 되고 박영식이 좀 이렇게 과도하게 비난도 해야 되고 비판도 해야 너한테 슈퍼챗 떨어지고 네가 조회수 올라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건 이제 그 의견을 존중하는 바입니다. 그렇게 넘겨짚을 수는 있죠. 그리고 그런 측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왜? 그게 맞는 말이니까. 틀린 말은 아니잖아요? 봅시다. 이렇게까지 얘기했던 기성 언론들이 지금 뭘 하고 있나요? 네? 물론
다수라기보다는 뭐 전반적으로 언론 전반적으로 대통령의 지지율에 대해서 경고의 메시지를 날리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칼럼을 통해서도 이렇게 해가지고는 대통령이 안 된다라고 해서 얘기하는 것도 알아요. 비판하고 비난하는 것도 알죠. 하지만 이 어떤 뭐랄까 경고의 시기와 경고의 온도와 이런 것들이 정권별로 달라요. 노무현과 문재인 때는 왜 이런 잣대를 들이대고 왜 윤석열 때는 그게 불가능하지? 두렵냐? 무섭냐? 뭐 그런 건가요? 항상 뭐랄까 진해 언론사 광고할 때는 균형을 맞춘다면서 무슨 저울 갖다 쓰고 뭐야 세상을 바라보는 올바른 눈, 세상을 바라보는 균형 잡힌 시각 이딴 식으로 얘기하는데 다 개소리예요. 죄송한데 다 개소리입니다. 제가 오늘도 조간을 보고 살짝 좀 킹 받았던 게 일단 이거 하고요. 즐겁냐? 아, 너무 막 즐거워요? 일면에다 실어가지고 대통령 골프 연습하라고 박수 쳐주냐? 지금 광화문하고 시청에서는 몇십만이 나와가지고 지금 시위를 하는데, 집회를 하는데, 잘났다, 씨. 이게 언론의 역할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열받았고요. 서울신문은 이미 건설사의 그 회사 자체가 넘어갔잖아요. 서울신문도 굉장히 유서 깊은 언론사입니다. 근데 어느 순간 이렇게 돼버렸죠. 사주의 마인드가 어떤지 또 그 소유를 하고 있는 회사나 그 모 기업의 마음이 어떤지 대충 알죠. 왜 모르겠어요. 정권 눈치도 봐야 되고. 근데 지금 지지도가 오늘 리얼미터 봅시다 몇 퍼센트 나오는지. 근데 다루지 말란 얘기가 아니죠. 어떻게 다뤄야 되냐를 문제 삼고 있는 겁니다. 막 박수치고 싶어 신났어 아주 그냥. MBTI까지 실어주고. 누가 골프 치지 말라 그랬어요? 이제 요런 게 좀 저는 화가 났다는 겁니다. 아니 가만 보면 언론이 제일 나빠 보면. 그러니까 저는 그 여러분들한테 제 방송을 통해서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저는 동물 괴롭히는 사람 진짜 혐오하거든요. 같은 형태로 괴롭혀주고 싶을 정도로 정말 혐오해요. 진짜 이렇게 말하면 안 되겠지만 당신들이 동물을 괴롭히는 것만큼 똑같이 동등하게 괴롭혀주고 싶어요. 동물을 학대하면 같은 무게로 학대해서 고통을 느끼게 만들어주고 싶어요. 왜? 나는 이 지구상에서 인간이 제일 나쁘다고 봐요. 인간은 자연 그대로를 너무 많이 훼손시켰어. 환경 위기와 기후 위기가 왜 온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인간 때문이라고 보거든요. 인간이 아무튼 제일 나빠. 그래서 우리가 영화를 보면 어벤져스에서 타노스가 핑거스냅으로 인구의 절반을 날려버리잖아요. 사랑하는 가족도 막 죽여버리고 한순간에 증발시켜버린단 말이야. 그거에 동의하는 관객들은 왜 있었을까? 왜? 인간이 제일 나쁘니까. 인간이 이 지구를 다 파멸시키고 멸망시키는데 가장 큰 원인을 제공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 물론 여기에서 아주 세속적인 기준을 나한테 들이댈 수 있지. 야 그래도 인간은 살아야지. 야 무슨 금수보다 인간이 먼저지. 아니 우리는 태초에 인간을 얘기하기 전에 동물이 먼저 있었을 수도 있어. 이 지구에 먼저 찾아온 건 동물일 수도 있다고. 그래서 저는 중요한 건 인간이 제일 나쁘다라는 표현을 함과 동시에 이 국가를 좀먹는 이유는 무엇일까? 언론이 제일 나빠요. 아니 좀 이젠 눈치를 안 볼 때도 됐잖아요. 아니 내가 지금 뭐 지지도가 대통령 지지도가 막 50에 60에 육박해가지고 서슬퍼런 권력을 행사할 때를 얘기합니까? 대통령 지지도가 20도 안 된다고. 그러면 조선일보 기준에 비춰봤을 때 왜 문재인 때처럼 얘기를 못해요? 이게 내가 뭐 도를 넘는 표현을 하는 건가요? 아니 여러분도 생각도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야 법이라는 것도
맨날 성역 없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누구 한 사람만 드자비 할 게 아니고, 성역 없다고 얘기할 거면 성역 없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스스로 떳떳할 만큼 법이라는 잣대는 모든 국민에게 동일하게 적용이 돼야 됩니다. 왜 법은 유권무죄, 그죠? 그리고 돈이 많은 사람과 힘이 있는 사람에게는 법이 늘 무혐의나 무죄를 주고, 힘없는 사람이거나 혹은 어떠한 형태로든 이해관계에 쏠려서 반대 진영에 있는 사람들은 탈탈 털어대느냐, 이거에 대해서 어떤 누가 저를 설득할 수 있습니까? 이거는 지금 대통령을 반대하는 절대 다수의 국민들이 다 동의하고 있는 사안이에요. 아니, 좋아. 언론의 잣대는 추상 같은 겁니다. 법의 잣대는 추상 같은 겁니다. 변치 말아야 돼요. 왜 대상을 구분해서 적용합니까? 이거는 여기엔 진보도 없고 보수도 없어요. 좌우가 없는 겁니다. 여기 맨 내 유튜브에 들어와가지고 그 생각이 짧은 것들이 죄명이는? 하고 물음표 달거나 김정숙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라 그래요. 야, 내가 백날 얘기할 수 있어. 니네들이랑 200시간도 토론할 수 있어. 그런데 잣대를 달리하는 사람과는 토론을 할 수가 없어. 같은 국어를 얘기하고 있지가 않잖아요. 적어도 저는 합리적인 보수라고 한다면 이재명의 죄와 구속의 사유를 문제화하기 전에 법이라는 것은 추상 같은 잣대로 동일하게 적용했는지를 먼저 전제하고 봐야 됩니다. 대전제는 수사기관의 공정성이에요. 검찰이 어떻게 했는지를 알고서도 검찰의 수사가 적법했다고 본다면 일단 얘기의 출발점이 달라요. 나는 이재명이든 문재인이든 김정숙이든 김혜경이든 누구든지 간에 법적으로 문제가 되면 수사기관이 그 혐의를 적시하고 재판에 넘길 수 있는 권한과 권리가 있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다르게 적용됐을 때 왜 이게 다르게 적용되지? 라는 물음표를 달아야 하고, 거기에 대해서 할 말이 없다면 이재명을 깜빵 보내야 된다라는 그 명분 자체가 희석되고 약해진다라는 걸, 그걸 주장하는 사람들이 알아야 돼요. 왜 그걸 정략적으로 판단합니까? 그래, 나는 좌든 우든 진보든 보수든 이런 것들을 달리 적용하는 걸 혐오한단 말이에요. 언론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문재인 때는 이렇게 얘기했잖아? 근데 왜 윤석열은 정상적 사고 범주 안에 있다고 하면 이런 것들이 왜 일면에 적용이 돼야 됩니까?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다른 얘기를 했나요? 틀린 얘기를 했나요? 이게 바로 문제라는 거예요. 이거를 어느 누가 나한테 논리적으로 반박할 수 있죠? 야, 너 이재명이 얼마나 더러운 놈인 줄 알아? 대통령의 임기는 왜 보장돼야 되는지 알아? 내가 몰라서 그러나요? 참 답답해요. 아직까지도 제명아 구속가자 깜빵가자를 얘기하고 있다는 현실이 전 슬픕니다. 이게 보수의 현 주소예요. 그게 민생인가? 그게 민생과 무슨 상관이 있죠? 냉정하게 봅시다. 자, 언론에서 지금 이제 트럼프가 대통령이 돼서 트럼프 올려치기를 졸라 합니다.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인데 이제 미국에 큰 형이 들어왔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 골프 친다고 조선일보하고 서울신문이 이렇게까지 기사를 실어줬어요. 이제 막 뒤늦게라도 사실은 해리스가 됐으면 좋겠는데 트럼프 같은 미치광이가, 정치광이가 다시 대통령의 재선 가도에 올라서 대통령이 되고 나니까 막 올려치기 합니다. 내가 비교해줄까? 트럼프는요, 사법 리스크가 있는 상태에서 지금 당선이 됐어요. 트럼프는요, 아직도 재판이 남아 있습니다. 니들이 좋아하는 미국이 사법부가 트럼프의 유무죄를 판단해야 되는 사안이 남아 있다고. 근데 국민의 선택을, 압도적인 선택을 받아서 대통령이 됐습니다. 그거 뒤집을 수 있나요? 우리의 근현대사를 보더라도요, 국민 절반에 가까운 지지율을 받았던 야당 대표를 사법적으로 가둘 수가 없는 것이 우리 정치의 현실이었습니다.
박정희가 김대중 어떻게 했어요? 그래서 김대중이 대통령이 안 됐나요? 사법은 법은 법일 뿐 정치를 넘어설 수가 없는 겁니다. 만약에 국민들이 이재명이 이런 사법 리스크가 있었다 한들 투표를 한다고 해서 대통령이 되는 걸 이런 방식으로 막을 수가 있나요? 막는다 한들 그게 막아질 건가요? 쉽지 않다라는 거죠. 근데 이런 게 민생이 아니에요. 이런 게 민생이 아니라고. 답답한 상황이네요. 자, 신재현님 후원 감사드리고요. 어쨌든 제가 좀 빡쳐가지고요. 오늘 아침부터 흥분했네. 제가 다시 얘기하지만 이재명 대표가 무죄라고 얘기한 게 아닙니다. 적어도 우리가 사법의 잣대를 공정하게 적용하는 우리 국가기관에 대한 신뢰를 국민들에게 먼저 심어줘야 그 어느 누구를 추상같이 성역 없이 수사했을 때 국민들이 그 수사와 재판을 믿을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런데 지금 몇 년간에 걸쳐서 누구는 이렇게 수사하고 김건희는 그대로 둔다? 이걸 누가 이해를 합니까? 나는 고등교육만 우리 필수 교육만 이수한 사람들이라면 이거에 대해서 충분히 이미 설득되고도 남았다고 봐요. 이거는 어느 쪽에 귀가 더 쏠리느냐의 문제입니다. 복잡한 거 몰라도 돼요. 이재명이 유죄래, 사실상 유죄래, 이재명은 이런 더러운 혐의를 받고 있대. 아무리 주장을 한다 한들 한마디만 뱉으면 문제가 끝나잖아요. 야, 그럼 김건희는? 야, 녹취까지 나왔는데 야, 김건희는 뭔데? 현재 권력인 김건희는 검찰한테 그 수사 권력을 줬을 때 뭐 하라고 줬어요? 윤석열은 어떻게 대통령이 됐어요?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추상 같은 수사를 했다고 국민들이 지지를 보냈던 거 아닙니까? 근데 이렇게 위선적인 행동을 하고 있잖아. 근데 어떻게 그걸 받아들여요? 뭐 민주당 지지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아닙니다. 이재명은 무죄입니다. 무죄 맞죠? 왜? 재판에서 선고가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우리나라는 무죄 추정의 원칙이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이재명은 현 시점에서 무죄입니다. 무죄죠. 무혐의라고 검찰이 판단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소를 한 거죠.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좋아요. 내가 50번, 100번 만보 양보하겠다 이거야. 근데 지금 보수정당이라는 데가 현수막을 걸어놓고 제명아 깜빵가자를 노래 부른다? 그게 민생과 무슨 관계가 있어요? 그게 그럼 온당한 조처예요? 그게 정당합니까? 그게 균형 잡힌 시각이에요? 아니지. 김건희부터 털어내야지. 못 털어내잖아. 그 지지도가 지금 빠그러졌잖아. 그런데 지금 이러고 있는 거야, 지금 언론이. 언론이 그래서 이러고 있는 거라고, 이러고. 지금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린 기사가 지금 이러고 있는 거라고, 이러고 있는 거라고요. 에? 조선일보, 서울신문. 근데 과거의 조선이 어땠다? 이랬다. 알려드리는 겁니다. 저는 가부를 판단하지 않아요. 지금 단계에서 그래도 우리 국가의 근간을 이루는 헌법 체계와 삼권 분립과 법치라는 어떤 시스템 자체를 흔들고 싶지 않다. 이제 이것이 원래 제 본래 시각이었는데 김건희 여사를 이렇게 대놓고 커버를 치는 순간 이 국가의 근간과 시스템은 다 무너진 겁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이 무슨 이재명 깜빵가자를 노래해요.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을 알라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거 제가 적어둔 건데 읽고 갈까요? 다른 방송에서 한 거지만 많이들 못 보셨을까봐. 여러분들 무식과 무지의 차이를 아십니까? 무식과 무지의 차이를 아십니까? 배운 게 없어서 아는 게 없다. 무식하다. 애초에 학식을 안 쌓거나 못 쌓은 경우 무식하다.
근데요, 윤석열은 무식한 게 아니에요. 그 태도나 양태가 보여지는 모습이 무식해 보일 뿐이지 이 사람은 무식한 사람이 아닙니다. 왜? 배운 게 없진 않거든. 구술을 했지만 사실을 통과한 사람이거든. 그래도 우리보다 공부 잘했을 거거든. 서울대 법대 갔거든. 그래서 애초에 학식을 안 쌓거나 못 쌓은 경우가 아닙니다. 그럼 이 사람은 뭐냐? 무지한 사람이죠. 배운 것은 있지만 현명함이 없고 지혜롭지 못하다. 사전적 의미가 이렇습니다. 배울 만큼 배운 사람이 깨닫지 못하고 그 알은 행하지 않는다. 어떠한 이유로든 그 자신이 배운 대로 행동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무지하다 그래요. 행동은 무식하고 적용하는 지식은 무지하다. 그래서 무지라는 표현은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을 알라 했을 때 무지한 사람들에게 소크라테스의 이 명언을 인용하는 법입니다. 그래서 무식과 무지의 차이를 제가 또 일부러 찾아봤어요. 그래서 태도와 메시지가 따로 노는 경우를 태도는 무식하고 무지한 인간이다 라고 평가를 합니다. 정의를 좀 내리고 갔어요. 저는 언론의 태도 역시도 무식한 게 아니라 무지하다고 봅니다. 이런 경우는 무지한 거죠. 왜? 다 알면서 그러는 거거든. 이거 다 알면서 그러는 거거든. 서울신문 이거 알면서 그러는 거거든. 도저히 대통령이란 사람은 국정 운영을 할 가능성이 제로에 가까운데 추동력을 받기가, 국정 운영의 동력을 받기가 제로에 가까운 사람인데 이것을 무한 실드 쳐주면 뭐라도 하나 과실을 따 먹어보겠다고 딸랑거리는 애완견들. 그러니까 기레기라고 욕을 처먹는 겁니다. 부끄럽고 한심하고 개탄스럽습니다. 지구가 종말이 왔을 때 인간 때문이듯이 국가가 종말을 맞이하는 이유는 언론 때문입니다. 이건 다시 한번 얘기를 하고 갈게요. 아휴, 정말. 그래. 유튜브에서 그냥 뭐 언론이나 욕해대고 그냥 레거시 언론이라고 그러면 다 나쁜 듯이 얘기하면 네 조회수가 올라가는 것 같지? 열심히 해봐라. 열심히 한다 왜? 니들이 그러니까 나 같은 사람이 있는 거지. 나만 있겠어요? 지금 뭐 언론의 문제를 삼는 유튜브 채널이 저만 있나요? 이러니까 이미 어떤 아젠다 설정에 대한 패권 그리고 국민 대다수 여론을 잠식하고 있는 어떤 가치, 철학 이런 걸 유튜브 저널리즘에 이미 넘겨준 거예요. 레거시가 레거시로 남을 거였으면 왜 지들은 유튜브 채널을 개설할까요? 계속 올드미디어에 남아있든가 왜 유튜브라는 플랫폼에 탑승해서 자신들의 이데올로기나 이런 것들을 전파하려고 들까요? 패권이 플랫폼상 유튜브에 넘어갔기 때문에 그 판단 때문에 그래요. 저는 이미 레거시 저널리즘의 사망 선고를 레거시 스스로 내렸다고 봅니다. 검찰이 수사기관으로서 자신들의 어떤 자존을 떨어뜨린 것처럼, 떨어뜨린 게 아니라 아예 말살시킨 것처럼 언론 스스로가 자신들의 존재 이유를 없애버렸기 때문에 유튜브 저널리즘에 그 패권을 넘겨줬다고 저는 봐요. 마치 이제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인식을 하고 있죠. 요즘 신문 누가 봐, 요즘 TV 누가 봐 라고 얘기하는 세상이 됐잖아요. 그들도 시대를 따라가기 위해서 유튜브 저널리즘으로 넘어온 겁니다. 유튜브를 지배하는 자가 세상을 지배한다라는 걸 이제 알아버린 거죠. 유튜브 다음은 뭔지 모르겠어요. 근데 항상 체급이 크고 덩치가 무거운 애들은 행동이 느립니다. 1인 미디어와 유튜브 업계에서 거론하는 아젠다들을, 설정하는 아젠다들을 올드 미디어가 이제 따라가기가 어려울 거예요. 왜? 이젠 유튜브에 뭘 터뜨리면 그것을 레거시가 받아먹는 구조로 이미 바뀌어왔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좀 반성과 성찰이라는 걸 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여전히 올드 플랫폼 안에서는 지들 원래 하던 대로 하고 있죠. 한심합니다.
한숨이 절로 나오네. 그래요. 골프 연습 열심히 하시고 민생 계속 외치시고 하십시오.